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는 일단 추경 편성 관련해 가지고 계속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 2시쯤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30.2조 원 정도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예결위까지는 이제 통과가 이루어졌는데 본회의를 아직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한 안을 놓고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었는데 조금 전에 의원총회가 정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총을 일단 통과를 해야 그 뒤에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확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의총이 정회가 됐다는 얘기는 아마 야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논의를 해볼 지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요청을 하는 듯합니다. 예결위 지금 야당 간사가 지금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한 2시간 정도 뒤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래요? 기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원래 김기표 원내부대표요 민주당. 2부에 인터뷰하러 여기를 오시기로 했는데 오진 못하고 아마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자세히.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주로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실의 특활비 편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이제 반기 정도에 대한 특활비인데 지난해에 윤석열 정권 때에 이제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했던 것보다도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삭감했던 거를 무리한 삭감이었다고 사과해라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뭐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각 지역별 예산 편성을 이제 추경 안에 집어넣는 것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여야 간의 협의가 계속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잘 안 맞는 모양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용하고 실제 지금 이제 추경안 관련된 협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세부 조율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 안에는 본회의가 열리고 그렇겠죠? 어쨌든 추경안은 통과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김기표 의원이니까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 이따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이제 주 목표가 되는 뭐 추경 예산안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 이제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주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각 지역별로 경기가 죽어 있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는 김에 지역 사업들, 경기 진작을 위한 지역 사업들을 추가로 반영시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그게 꼭 이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뭐 이기심의 발로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기왕 이제 예산이 편성되는 김에 여러 논의들이 오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본회의를 앞두고는 원래 좀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긴 합니다. 지금도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시간표가 오늘 저녁대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안에는 추경 편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아마 뭐 7월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 경기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훈풍이 새로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0.1% 2% 포인트씩 조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편성이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좋은 바람으로 좀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뭐 꽤 늦게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보니까. 네네. 자 오늘 하루 종일 기사 중에는요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 돈다발 이게 굉장히 어떤 의혹의 초점이 됐습니다. 어제 JTBC와 KBS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사안은 이제 이번에 특검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진행된 게 아니고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동조 혐의를 이제 수사를 하면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JTBC와 KBS 보도인데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월에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5만 원권 뭉칫돈. 예. 여기서 이제 뭉칫돈이라는 건 이제 지폐 다발을 묶어놓은 예. 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5만 원권 뭉칫돈이 가득 들어가 있는 에르메스 가방이라든지 그 외에도 고가의 명품 가방들 8점, 9점 정도를 발견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가방 중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상표를 떼지도 않은 아예 새 상품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경찰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수상한 돈들이잖아요. 수상하죠. 그건 누가 봐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표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거는 뭐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의심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일단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내란과 관련된 것만 압수수색 영장에 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새로 발견된 그 현금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언론사에 대한 단수 조치를 지시한 것 이게 이제 주 혐의였기 때문에 상관없는 새로운 어떤 발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진행되지는 못했고 그래서 뭐 관련된 뭐 사진을 촬영하거나 혹은 뭐 이제 관련 증거를 추가 채집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다만 어제 JTBC에서 보도하기로는 놀랄만한 액수였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KBS에서는 수억 원 정도의 현금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산이 많은 부잣집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수억 원씩 쟁여놓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뭐 이런 정황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 사안들이 아무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직접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가 되거나 수사 기록에 이제 반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드러나게 됐느냐 하면 내란 특검팀에서 그때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다가 그 중간에 관련 증언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반영이 되더라도 기밀을 뭐 누출하거나 이런 게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비밀을 누출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노출이 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굉장한 거액이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말 같은데. 거기 이제 참여한 수사관들 보통 돈 뭉치보면 이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007 가방에 한가득이면 얼마고. 뭐 이른바 이제 비타 500 종이 상자에 들어가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 상자에 들어가면 얼마다 이렇게 추정하는 단위가 있죠. 그 추정에 따른 것 같은데요. 어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뭐 30억 원이 넘는다는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국회 쪽에서도 30억 원 넘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뭐 저도 어제 이제 받아봤던 이른바 이제 정보지 지라시아라고 하는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썰 중에는 뭐 30억 원이 넘는다. 구체적으로는 사과 박스 몇 개 분량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제 KBS 보도 로 보자면 이제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백에 들어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수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이상민 전 장관이 신고한 자신의 보유 현금에는 그러니까 재산 신고 내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불법적 상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재산 축소 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법입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 3월 21일에 고시된 관보에 공고된 재산 내역을 보면 일단 현금 신고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고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 얼마를 갖고 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잘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누락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때 신고한 걸로 보자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 3,2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1억 원인데 다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 같은데 들어가 있는 돈인 거라서 금고에 들어있는 돈은 아닙니다. 자, 이 전 장관이 별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윤 정부 실세의 집에서 이런 규모의 돈다발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그 자체로 충격적인 얘기다. 물론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뭐 여러 좀 추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변호사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뭐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았거나 승리수당 같은 거를 이제 따로 현금으로 받았거나 선물 형태로 뭐 이렇게 이제 뭐 명품백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중에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보유하게 된 것들인지를 출처를 명확하게 이제 밝혀야 될 거라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그게 하나하나가요. 다 어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변호사비를 받았다면요. 네. 그게 어떤 탈세 목적이 있거나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죠. 그 그렇습니다. 거액을요. 네네. 그냥 어떤 당연히 일상에선 그럴 일이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앞으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수사 내용에 포함이 된다.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특검의 특검법상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지 수사에 해당을 합니다. 다른 사안을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경우 이제 인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제 소명하지 못하거나 내지는 이게 이제 현금으로 수임료 같은 형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제 뭐 증여세라든지 뭐 소득세라든지 이걸 신고하지 않고 납부를 안 했다면 그 자체로 이제 추가 혐의가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이상민 전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소명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이 의혹 자체를 완전히 일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 다발이라는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집에서 발견된 그 현금은 뭐 돈 다발이라든지 돈 뭉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자극적으로 포장하는 거고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라든지 식당 팁같이 현금성 수요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체면 유지비 수준의 상식적인 현금과 비상금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건데 그걸 돈 뭉치라고 표현하는 건 문제다. 그러면서 지방에 체류하던 날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쳐서 집에 있던 금고도 다 열려 있었다. 빈 집에 수억 원을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조사비나 식당 팁은 은행에서 ATM기를 통해서 그냥 그때그때 출금을 하는 게 보통 시민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저 같은 보통 시민의 상식과 좀 배치되는 상식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집에 말입니다. 수백만 원. 제일 적게 봤을 때 본인의 주장이 수백만 원 아닙니까? 집에 수백만 원의 지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수색을 많이 해본, 압수색을 많이 해본 경찰의 상식에서는 범죄 수익의 은닉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범죄들은 워낙 좀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백만 원도 본인의 주장이고요. 이 경찰들의 주장은 지금 크로스 체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적어도 수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지금 보도 아닙니까? 물론 보도에서 특검이 확보한 증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액수라는 증언이 나온 것 같고요. 뭐 적어도 수억 원이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이번에 조사받은 경찰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다수의 증언을 통해서 크로스 검증을 크로스 체크를 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많이 해봤었던 경찰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다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수백만 원을 착각을 해가지고 수억 원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어떤 수사를 하는 경찰들의 경험에 따르면요, 이 엄청난이란 수식을 쓰고 할 때는 수백만 원은 아닐 것이라 아닐 것일 가능성이 그리고 높고요. 이제 압수수색했던 경찰들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굳이 뭐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또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말대로 하면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여러 정황들을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해명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애초에 그 금액들에 대해서 제대로 상세하게 소명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수억 원이라는 걸 인정했다면 출처 소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액수를 줄이는 걸 봐서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되는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검이 이걸 이제 어느 정도로 규명할 수 있을지는 수사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집에 현금 다발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요. 이게 개인적인 어떤 불법적 자금을 숨길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추측은 개헌과 관련된 어떤 비자금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그런 추측은 아마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던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의혹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수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관봉권 형태로 밀봉된 상태로 그래서 개인은 절대 은행에서부터 인출할 수 없는 형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관봉권을 줄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금융기관 그 자체거나 내지는 금융기관에 돈을 중간 전달하는 공공기관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정권으로부터 받은 돈 아니냐
윤석열 씨 부부 측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전 정권의 핵심 실세로 3년 내내 임기를 사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인사가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계엄과 연관이 있는 자금을 별도로 받아놨던 것 아니냐. 관련 뭐 활동비라든지 혹은 뭐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돈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상한 점이 많은 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용도의 비자금이었다면 또 그걸 굳이 왜 명품백 안에다 이렇게 보관했을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앞뒤 이걸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일관된 고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방향이 잡힐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모든 상황을 다 보도한 내용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돈들이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고 있었는지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빼서 명품백에 넣어놨다면 이제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해명해야 될 항목이 또 하나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어제 KBS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그동안 윤석열 씨의 이제 비상계엄 관련된 사안에서 본인은 몰랐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했고 몰랐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른바 이제 계엄 문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이제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다 계엄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 문건을 전달받았는데 본인들은 극구 제대로 안 받고 내용을 몰랐다. 뭐 나중에 사무실 가서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은 실제로 그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문건을 멀리서 슬쩍 봤다. 단전 단서와 관련된 내용이 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라는 취지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받아보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의 CCTV 영상을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게 계엄 당일날 찍힌 CCTV 영상을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둘러앉아 있던 그 테이블 위에 문서가 올려져 있었고 이상민 전 장관이 그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챙겨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슬쩍 봤다. 뭐 시력이 얼마나 좋은 거냐라는 농담도 있었습니다만 그 수준이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훑어보고 그리고 따로 챙겨서 가져갔다. 라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증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었던 증언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위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차원을 넘어서서 위증을 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차원이 다른 이 사안이 되는 거고요. 그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증거를 이미 이제 경찰에서 확보해서 특검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멀리서 슬쩍 봤다 그러길래 제가 근시가 좀 있어서요. 일부러 안경을 쓰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헬마의 자료 아니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글자를 완전히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단전 단수나 이런 것들요. 78포인트로 단전 단수 4글자만 썼으면 그러면 뭘까? 이런 어떤 정상적인 문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멀었다는 듯이 묘사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몽골에서 이제 매사냥하는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CCTV 영상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본인의 계엄 관련된 행동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도 장관실로 와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뒤에 허석권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단전 단수와 관련된 요청을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미 허석권 소방청장의 검찰 그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를 해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거고요. 언론사 5곳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경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뜻으로 그때 장관이 지시를 했다.
이 증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차 김건희 특검은요. 네. 일단은 첫발이 삼부토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군요. 네, 초반 그 행보가 예측했었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원래 같으면은 지금 이제 검찰 남부지검에서 상당히 좀 수사가 진행이 됐었던 뭐 통일교의 뇌물 의혹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좀 진행하지 않겠느냐 초반 예측이 그랬었는데 의외로 이제 삼부토건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에서 어제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오늘은 삼부토건 회사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는데 어제 삼부토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오후 11시쯤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삼부토건의 대표부터 좀 불러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출국금지 관련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드러났는데 뭐 직접 밝혔습니다. 그 자체가 수사의 진행 정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출국금지 관련자들의 숫자가 많은 상황이다. 이거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진행 정도나 여러 가지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김건희 씨 측과 소환을 진행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 직접적으로 소환 일정을 고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다음 주에 넘어가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소환 일정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되는 내용이 있고 아닌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거의 이제 마지막 순서쯤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순직해병 특검도요. VIP 경로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검들의 수사 초입이기 때문에 대부분 누구를 소환했다 쪽에 초점 맞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도 VIP 경로설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오전 10시 30분부터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었던 그 의혹 관련해서 이제 소환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순직해병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한테 경찰로 이첩하기로 이미 결재가 나온 그 서류들 이첩을 보류하라고 이제 명령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인 것이 일종의 그 윤석열 씨 측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약한 골입니다. 박정훈 대령하고의 이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머뭇거리는 장면들도 뭐 수사 일지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하고 직접 소통을 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이 다른 부분을 파고들면 윤석열 씨를 비롯한 당시의 정권 실세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 증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엊그제는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어서 이제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소환 대상을 올려잡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요. 갤럽 여론조사 잠깐 소개하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대통령의 직무평가 두 번째 조사가 나온 건데 65%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였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1%포인트 올랐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이거를 이제 긍정평가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유로 꼽은 걸 보면 전체적인 국민의 인상은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주목할 거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인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2%로 2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진 상태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당층이 23%까지 올랐으니까 그만큼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